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ICT융합연구센터장 백승재입니다. 오늘 저는 해수배터리 시스템과 이의 활용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수배터리, 그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닷물을 사용하는 배터리인데요. 그 컨셉부터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1869년에 지어진 해저 이말리라는 책을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겁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니모 선장이라는 사람이 잠수함을 타고 세계 바다를 여행하는 내용 주로 담고 있는데요.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현재 슬라이드 우하단에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영어 문장 I wanted to make demands only on the sea itself for the sources of my electricity. 결국은 바다에서 모든 필요한 전기를 얻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까요? 그 하단 아래쪽 문장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써놨습니다. 바닷물에는 2.66%의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들어있다. 결국은 NaCl,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나트륨, 소금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무려 1869년 아주 옛날 책에 써 있습니다. 해수배터리라는 컨셉은 저희가 없던 걸 새로 재창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실현화시킨 것입니다. 워낙에 기존과는 다른 컨셉이기 때문에 상식을 허무는 게 우선 필요한데요. 배터리라고 하면 언제나 통용되는 상식 하나가 있습니다. 좌상단에 있는 것처럼 조그만 코인셀부터 쓰고 계시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점점점 키워서 차량용 배터리나 대형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터리에 통용되는 상식 한 가지, 바로 양극과 음극,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수 배터리는 우상단 그림처럼 저중에 음극을 바닷물로 대체합니다. 좌상단에는 기존의 배터리 중 대표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폈는데요. 양극과 음극이 있던 기존의 배터리와는 다르게 바닷물로 이 둘 중 하나를 대체합니다. 두 개가 있던 게 지금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배터리의 크기나 무게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혹은 반대로 배터리의 크기나 무게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배터리의 용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하단부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을 분해해서 상세하게 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리튬을 활용한 음극을 구성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따라서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해수 배터리는 가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는 전량 리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독립성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있던 걸 하나로 만든 이 해수 배터리를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이 해수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처들을 현재 슬라이드에 폈습니다. 좌상단에 있는 것처럼 소형 비콘, 바닷물에 빠졌을 때 현재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소형 장치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조난자가 손으로 스위치를 켜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동작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하단에는 바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해양 로봇들을 폈습니다. 이러한 로봇들에 적용함으로써 가용 시간을 늘리거나 보다 작게, 보다 가볍게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표들을 펴놨는데요. 이들 부표들은 납축전지를 주로 사용하면서 침수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를 교체함으로써 쉽타임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는 해양 플랜트, 해양 풍력 발전 단지, 해저 터널 등 배터리,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나열했는데요. 이들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우측 중간쯤에 있는 것처럼 전기 추진 선박에 도입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일 상단부에는 CO2라는 마크가 보이실 텐데 해수 배터리의 충방전 과정의 부가 기능으로 CO2를 캡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선택적으로 바닷물에 있는 나트륨을 투과시키면서 충방전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투과시킨다, 소금기를 뺀다. 다시 말하면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부가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수 배터리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저 소재 자체, 셀 자체의 집적 또는 유니스트에서 고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키오스트에서는 유니스트와 함께 소재를 가져다가 실제 바다에서 쓸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으로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자주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건 아마 저 우하단에 사진을 붙여놓은 MIT 오픈워터 파워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만 저 MIT 오픈워터 파워는 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입니다. 따라서 충방전이 가능한 형태의 2차 전지로서의 해수 배터리 시스템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재들을 가져다가 실제 바다에서 쓸 수 있는 시스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현재 슬라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좌측에 나타나 있는 것은 셀을 있는 그대로 연결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름이 해수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수 노출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셀 자체의 프로텍션, 배터리계에서 얘기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무제하기 때문에 폴트한 셀을 체크하거나 과충, 과방을 방지하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바닷물에 노출시키는 해수 배터리의 특성상 부착생물 문제는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부착생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기술적인 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내용은 2018년도에 만들어진 300Wh급의 해수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좌상단에는 케이스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엣지 이펙트, 다시 말하면 각진 부분에 부착생물이 많이 붙는다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착생물을 방지하기 위해선 둥그스름한 모양이 유리할 것이고요. 배터리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적층이 유리한 형태의 각진 형태로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해수 순환을 고려하여 현재는 좌상단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을 하였고요. 각각의 셀들의 보호를 위해서 좌하단처럼 PCM과 BMS 기능을 삽입하여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부착생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전기 충격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전기 충격 장치라는 이름이 조금 과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기본 아이디어는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전 치수구에서는 부착생물 방지를 위해 미세 전류를 흘려주면 그 부착생물들이 저감된다라는 결과물들을 이미 얻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전기 충격을 튀겨주는 장치를 해수 배터리 시스템에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셀 머드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우상단에 표시하였습니다. 부착생물들이 어느 날 와서 여기 살기 좋으니까 살아야지 하고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머드, 진흙이 달라붙고 그 이후에 진흙 위에 부착생물이 붙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머드, 진흙이 붙지 않게끔 해주면 부착생물들을 저감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제시한 아이디어는 아침마다 머리 빗을 때 쓰시는 도끼빗, 그 도끼빗을 셀과 셀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너무 센 마찰력을 가지도록 해도 안 되고요. 너무 헐렁하게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마찰력을 가지게끔 이 도끼빗과 같은 형상의 구조물을 집어넣게 되면 별도의 전력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파도가 칠 때마다 움직이면서 머드를 제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우하단에 있는 청색 박스입니다. 삐쭉 튀어나온 선이 보이실 텐데요. 저 선을 가지고 연결해서 전멸등이나 기타 로드를 걸게 되면 바다에서 쓸 수 있는 해수 배터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실제 필드에 적용하고 나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니 너무 무겁다, 크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1kWh급의 해수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면서 좌상단에 있는 것처럼 모듈형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모듈형이기 때문에 최소 유닛 단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더 큰 용량이 필요하다면 옆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빌트인 형태로 하나의 단일화된 BMS를 만들어서 스밀캔 안에 집어넣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해수 배터리 시스템이 우하단의 모양입니다. 각각의 셀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폴트를 체크하기 쉽게끔 셀별로 LED 체크등도 달았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필드에서 쓰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보고 나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오픈된 해역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기 추진 선박과 같이 한정된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좌하단처럼 바이오 파울링을 잡으면서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수 배터리 시스템을 제작하여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아이디어는 울트라소닉 초음파입니다.
안경 쓰고 계신 분들이 안경점 앞에서 안경 세척하실 때 쓰는 그 기계가 초음파고요. 이 초음파를 활용해서 바닷물에 진동을 주면 부착생물들이 제어가 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5kW급의 해수 배터리 시스템을 제작했습니다. 이때는 부착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UVC LED를 부착했습니다. 특정 파장의 UVC 빛을 쏘여주면 그 빛이 조사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착생물이 완벽하게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해수 배터리 시스템 사진이 좌하단에 있고요. 정량적인 성능 검증을 위해서 시험 성적서까지 확인을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야외 테스트, 그리고 우하단에 있는 것처럼 남극에서의 극저온 테스트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일은 뭘까요? 산학연 협력 모델의 가장 긍정적인 예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좌하단에 있는 것처럼 학계 유니스트에서는 셀 소재와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우하단 키오스트에서는 만들어진 소재와 원천 기술을 기업체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을 개발합니다. 남은 일은 업계에서 개발된 배터리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트랙 레코드를 쌓는 일일 겁니다. 그간 저희가 진행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2020년에는 좌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레저용 보트,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트롤링 모터를 돌리기 위한 선박용 보조 배터리, 중앙에 있는 사진, 어구용 부위 혹은 항로 표지용 등부표, 이오닉 압축기나 살균 정화 시스템을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해수 배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작한 바 있고요. 현재 2021년도에는 가정에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살균 중화기, 그리고 물놀이 때 아이들에게 채워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팔찌나 어린이 장난감들, USB라고 불리는 무인 수상선에 해수 배터리를 적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에 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마지막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콜 포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활용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수 배터리를 활용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 제품 등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나은 배터리 시스템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